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누군가 일을 부탁하면 바쁜데도 못 이기는 척 도와주고, 친구가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 내 일은 뒤로 미루고 달려가고, 가족들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꾹꾹 참아왔는데,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건 고마워하는 인사는커녕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뿐이었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어젯밤에 한 시청자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글을 읽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젊었을 때 똑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쳤거든요. 착한 마음씨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적인 배려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착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이상 착하다는 이유로 손해보지 마세요. 더 이상 배려했는데 무시당하는 억울함을 참지 마세요. 내 마음속 선량함은 지키면서도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동료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내 업무는 뒤로 미루고 도와주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들 바쁘다며 피해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 키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전화 한 통 받기 어려워하고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얼굴 비치는 그런 현실에 마음이 서운했던 적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했습니다. 이웃이 이사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짐 옮기는 걸 도와줬고,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제 적금을 깨서라도 빌려줬어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야근을 부탁하면 집에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도 남아서 일했고, 후배들이 실수하면 제가 대신 책임지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묘하게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서도 제가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회사 동료 한 분이 급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저는 주말 내내 밤을 새워서 자료를 정리해드렸죠. 그분은 그 덕분에 임원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승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제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분은 너무 바쁘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대표 일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바쁘다고 하니까 제가 떠맡게 되었죠. 2년 동안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만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밤늦게까지 민원 전화 받고 주말에도 아파트 일로 나다니고 그랬는데, 임기가 끝날 무렵 몇몇 주민들이 제 뒤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저보고 별것도 아닌 일로 호들갑 떤다고 원래 그런 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항상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죠. 학교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겨주고, 숙제도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고, 친구들과 놀러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왜 안 해주냐고 짜증내고 다른 엄마들은 다 해준다며 비교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베푸는 사람은 주변에서 그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된다는 것도요. 내 선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착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소중한 마음씨는 그대로 간직하되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을 더 현명하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기술이에요. 경계라고 하면 뭔가 차갑고 이기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건강한 경계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거든요. 제가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처음 깨달은 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직장 동료 중에 매번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가끔 있는 일이니까 도와드렸죠.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주 무언가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계속 도와드렸는데 어느 날 다른 동료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탁을 잘 안 한다고 유독 저에게만 자주 부탁한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거절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음번에 부탁받았을 때 이렇게 말해봤어요.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제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도 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동료분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아, 그렇구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탁의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요청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정중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경계를 존중해요. 단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부탁을 다 거절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중하게 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바쁘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서요. 두 번째는 거절할 때의 표현법이에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평소에는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하면 평소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거절만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직접 도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표현하면서도 내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일시간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다거나 이번 주말 오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시간도 보호하면서 상대방도 도울 수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도 경계 설정은 중요해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아이는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고 계속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무조건 주기보다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때도 이번만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하는 거죠. 경계를 설정한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상 진정한 관계는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해져요.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게 되고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을 연습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거절했다가 내일은 같은 상황에서 도와주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내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거든요. 경계 설정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착한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존중받을 수 없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평생 기다려도 모를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소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어요.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계산을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화장실 간다거나 전화 받는다거나 하면서 자리를 비우시고 저만 남아서 계산하곤 했죠. 처음에는 한두 번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게 미리 돈을 주면서 계산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때 정말 억울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소심한 사람 같아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계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가끔은 편하게 먹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아, 맞다, 그렇네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돌아가면서 계산하게 됐고 제가 항상 손해보는 상황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만만하게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 의견도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자존감 있는 소통의 핵심은 내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다면 화를 내면서 왜 맨날 늦냐고 다그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찍 나오는 편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좀 힘들어요. 다음부터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거나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이해하게 되죠. 거절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억지로 부탁하기 어려워지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소통법이 중요해요. 성인이 된 자녀가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집안일을 떠넘기려고 할 때 그냥 참고 해주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체력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자녀도 부모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고 더 배려하게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겸손해하지만 말고 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고마워하거나 칭찬해 줄 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하기보다는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정도로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더 인정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의견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상대방 의견에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좋지만 저는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토론이 되고 상대방도 내 의견을 들어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존감 있는 소통이 공격적인 소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되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는 않는 거죠.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진짜 소통이 가능해져요.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신감 없어 보이고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면 공격적으로 들려요. 적당한 크기로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다가 내일은 또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가치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많은 착한 분들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신에게도 해로워요.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냥 편의상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해서 다르게 대해야 해요.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똑같이 도와주려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과 좋을 때만 가까이 지낸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건강상 문제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던 분들은 병원까지 찾아와 주시고 퇴원 후에도 계속 안부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관계에도 등급이 있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상호성이에요. 진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내가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상대방이 도움을 줄 때도 있죠. 하지만 가짜 관계는 항상 한쪽만 주는 관계예요. 내가 계속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관계죠.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사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추천서가 필요할 때 이런 때만요. 그런데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제가 안부 인사를 해도 대충 답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몇 년간 지켜보니까 패턴이 뚜렷하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지인분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씩 안부 연락을 주시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먼저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정중하게 부탁하시고 도움을 받으면 꼭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고요.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후자분과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자분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끊은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진정성이에요. 진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줘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주죠. 하지만 가짜 관계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반응해요. 아, 그렇구나 정도로 대충 넘어가거나 심지어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기도 하죠. 세 번째 기준은 시간이에요. 진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만나면 예전 그대로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가짜 관계는 이익이 없어지면 금세 식어버려요. 그럼 이런 기준으로 관계를 분류했다면 어떻게 다르게 대해야 할까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이런 분들의 부탁은 웬만하면 들어주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축하나 선물도 해주세요. 반면에 일방적인 관계나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그어야 해요. 무조건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부탁에는 조건을 달거나 한계를 정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평소에 부모를 챙기고 안부를 묻는 자녀와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되 표현하는 방식은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는 사랑은 주되 과도한 희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협력적이고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동료와 자기 일만 하거나 남의 공만 가로채는 동료를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어요. 전자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 협력하지만 후자에게는 업무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좀 냉정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일방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되죠. 또한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인연들도 만날 수 있어요. 기존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던 관계들이 정리되면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 여유로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건전하고 상호적인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관계 정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경계를 만들어가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는 더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식으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세요.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진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아껴주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착한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방법을 함께 살펴봤어요. 경계 설정하기, 자존감 있는 소통법, 그리고 가치 중심 관계 맺기까지 말이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착한 마음씨는 절대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미 차가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죠. 다만 그 소중한 마음을 더 지혜롭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제가 이런 변화를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습관처럼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응답하는 대신 잠시 생각해보고 답하기,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라도 표현해보기,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조금씩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뭔가 만만하게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 의견도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함부로 부탁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경계 설정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바로 응답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지,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부탁을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두 번째 주에는 의사표현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내 의견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메뉴 고를 때, 영화 선택할 때, 약속 장소 정할 때 등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 선호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세 번째 주부터는 관계 점검을 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나와 연락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누가 진짜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지, 누가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청하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쏟고 후자에게는 적당한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주변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기존에 여러분을 편하게 이용해왔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예전이 더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는 정리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는 변화가 더 천천히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관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다 보면 가족들도 점차 적응하게 되고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의견을 표현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아요. 때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느낄 거예요. 특히 누군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왜 이런 변화를 시작했는지 초심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착하다는 이유로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배려했는데 무시당하는 억울함을 참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는지, 또는 이미 변화를 시도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더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